안녕하세요. 1월 14일 오늘 대법원에서 박연송심 제3구 선고가 있었던 날이죠. 저는 아침에 그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차량 시위를 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 계신 분이 현수막을 주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9시 반쯤에 보자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한 편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쨌든 일찍 가려고 준비를 해서 시간은 늦지 않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이 오중찬 기자 책 1, 2권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가는 김에 또 책을 좀 몇 권 가지고 왔고 조 대표님 책도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짐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나서서 일찍 갔다가 일단은 뭐 내렸더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뭐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가까운 데 좀 서 있다가 그러다가 먼저 현수막을 건네주기 위해서 검찰청 앞으로 갔습니다. 건네주고 나서 검찰청 쪽으로 해서 대법원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쪽으로는 안 되니까 뭐 저쪽 뭐 정문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막혔어요. 그러다가 빙빙 돌아서 막상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유튜브를 꼭 찍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은 주변만 보여주고 빨리 법정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너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10시쯤에.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이 못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만 듣고 누가 하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있는 대로 화를 많이 냈지만은 너무나 기가 막히죠.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법정은 뭐 기자들 오고 다 찼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법원에서는 기각, 각하, 파기환송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거 들으면 바로 나가고 바로 나가고 그러지. 대법원에서 뭐 그 사건 내용을 읽어준다든가 또 그 뭐 선고한 내용을 읽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 재판에서 오늘 그 내용을 읽어줄까 어쩔까 굉장히 궁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뭐 결과적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한 게 사건 번호 부르고 기각한다. 그럴 것 없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한 판사들 그 꼬라지를 뭐 누구누구 나왔다는 얘기는 잠깐 듣긴 했는데 그 인간들이 이런 엉터리 재판을 내린 그 꼬라지를 보고 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죠. 기각했으니까 뭐 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했던 그대로 굳어지는 거죠. 신문 기사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뇌물건은 뭐 어제도 제가 다시 2020년 7월 10일 날 상소심 재판에서 오석준이가 했던 그거를 제 노트를 보고 다시 상기를 시켰지만은 뇌물건으로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형을 그렇게 15년 뭐 5년 이렇게 20년 때린 거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했고 뭐 공직선거로 해서 실형을 살고 있다 2년 살고 있다 등등 이렇게 시부리면서 양형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대부분 판사라도 진짜 우리랑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하러 저렇게 앉아있어요. 대법관이고 지금 학교 졸업하고 초임으로 간 판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뭐 이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물론 이 건이 검사들이 15년 또 5년 이거 받은 형으로 가지고 검사들이 돈으로 가지고 뇌물건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응? 검사들이 항소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요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네, 오늘 기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내린 부분이 지네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내려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올렸는데 대부분 판사들은 이유 없다. 끝. 그럼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뇌물건도 죄가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건 물론 뭐 지난번에 강요 직권남용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무죄된 부분만 검사들이 올렸는데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돈도 안 받았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없어. 그럼 뭐냐고요? 그랬는데 대부분 판사들이 이런 거를 말도 안 하고 기각. 뭐냐고요? 저런 것들이 대부분 판사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죄가 없다고 떠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조목조목 짚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수십만 페이지 되는 글을 누가 머리 싸매고 보고 앉아서 이걸 맞춰보면서 말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뭐 그동안 해왔던 우종찬 기자겠죠. 지금 누가 박 대통령 이걸 하겠어요. 먼 후일에 어떤 사람이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머리를 따겠다고 머리 싸매고 이걸 공부를 하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르긴 하지만은 수십 명이 박 대통령 재판을 가지고 학위를 딸 것 같아요. 개 엉터리 재판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했는지 조목조목 짚어낼 학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 나라 법관들이 얼마나 썩은 엉터리했는지 밝혀내고 자기네들이 웃고 넘어가겠죠. 박사학위 딴 걸 하겠죠. 정의는 없으니까. 저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개돼지 국민이지만은 도대체 한나라의 대통령을 패대기 치고 법으로도 개판으로 해갖고 이지랄을 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패대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가문을 수천만은 안 되겠네요. 수백만의 국민들을 이렇게 희롱하고 장난을 치고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꼬부랑 할머니 돼갖고 기어다닌다고 해도 저 새끼는 감옥에 쳐놓고 절대로 꺼내주면 안 돼요. 법관들 마찬가지예요. 헌재 재판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와서 변호사를 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저것들은 대대손손 감히 말하건대 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하지만은 저주를 퍼부어요. 세상에 오늘 같은 날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판사 검사들 전부 다 엉터리. 이재용 재판도 얼렁뚱땅 끝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재용 씨 그따위 비겁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2시에 국정원 특갈비 파기환송심 돼서 들어갔는데 참 이거 보고 제가 또 기가 막혔답니다.